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발생과 함께 최대 비상 방역 체계를 선포한 북한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열병이 동시다발로 확산되면서 수십만 명의 감염자가 속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지원을 위해 북한과의 협의를 추진할 뜻을 밝혔는데 북한의 코로나 확진 시인은 외부 지원을 받기 위한 명분 쌓기일 수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나왔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3일 전날 국가 비상방역사령부를 방문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말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열병이 전국적 범위에서 폭발적으로 전파돼 35만여 명의 발열자가 나왔고 그중 16만 2,200여 명이 완치됐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에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가능성을 우려해 북한 주민에게 코로나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주민에게 신종 코로나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을 지원할 방침이며 구체적 지원 방안은 북한 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한국 대통령실의 강인선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도 이날 기자실을 찾은 자리에서 코로나 백신 지원 등을 위해 북한의 실무 접촉을 제한할 계획인지를 묻는 질문에 통일부를 통해 대북 접촉을 시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만 북한이 방역 체계가 완벽하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어떻게, 언제, 무엇을 줄지 우리가 논의를 시작할 수는 없다며 대북 인도적 지원에는 열려 있지만 북한 측이 호응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한국의 감염병 전문가인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는 북한 내 백신 접종이 이뤄지지 않은 데다 호흡기 감염병 치료시설이 열악해 확진자 급증과 사망자 속출이 우려된다며 시급한 외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의료 인프라가 미비한 상황에서 외부 백신 수용으로 김 위원장이 입을 정치적 타격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이 외부 지원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이건 북한 체제에 대한 아주 심각한 도전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차라리 정부 당국이 나서서 상황이 어떤지를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고 자신의 지도력을 믿어라라고 해서 끌고 나가는 게 나았지 정보를 숨기면서 그럴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이 굉장히 체제에 대한 큰 도전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로 판단 가능하겠죠. 북한 내부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대확산으로 적어도 몇 달 또는 내년까지도 대혼란이 예상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북한이 당분간은 외부 세계, 특히 서방 세계의 방역 지원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오미크론으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하면 먼저 중국의 지원을 요청하고 그것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은 서방 세계의 지원까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도 북한 전역에서 감염자 급증세가 지속되고 사망자가 속출하면 결국 외부 도움을 받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북한의 이례적인 감염병 확산 실태 공개는 자체 해결이 어려운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향후 외부 사회 지원을 받을 명분을 쌓기 위한 행동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사실을 확인한 북한에 현재로서는 북한 측의 계속된 거부로 백신을 제공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북한은 국제 백신 협력 프로젝트 코백스의 백신 지원을 계속해서 거절했다며 미국은 현재 북한과 백신을 공유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중요한 인도적 원조를 제공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북한이 이런 종류의 원조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자국민을 계속 착취하는 광범위한 문제며 북한은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해 자원을 전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도 이날 BOA에 우리는 북한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했다는 보도를 인지하고 있고 이것이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우려하고 있다면서도 국제사회와 구호단체의 인도주의적 지원과 백신 제공은 지지하지만 미국 정부 차원에서 현재 백신 지원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박진 신임 한국 외교부 장관이 첫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현안과 미한동맹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13일 박 장관과 첫 전화 통화에서 전날 박 장관의 공식 임명을 축하하고 광범위한 양자간, 영내, 또 국제적 문제에 대해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미국의 결의를 재확인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이어 두 장관은 중대한 글로벌 도전 과제 해결을 위한 미한 협력의 지속에 대해 논의했으며 특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양국 공동의 목표와 또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지원하기 위한 미한일 3국 협력의 중요성뿐 아니라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방위 약속에 대해서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두 장관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책임을 묻고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양국의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발생을 공식 인정한 뒤 세계보건기구 WHO는 상황 파악을 위해 북한 당국과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계 최대 인권단체 중 하나인 국제 앰네스티는 북한 정부가 즉각 국제사회와 협력해 백신을 확보하고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배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영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에드윈 살바도르 평양사무소장은 12일 VOA에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발생을 처음으로 인정한 데 대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WHO는 북한의 국가 국제보건규칙 담당자, 보건성 당국자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향후 대응 방안으론 국제 백신 공급 프로젝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계속 북한에 신종 코로나 백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북한 당국과의 협력에 전념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확진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그동안 북한의 거부로 배정을 취소했던 대북 코로나 백신 배정 계획에 변화가 있을지를 묻는 질문엔 북한 정부의 결정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코백스 퍼실리티 대변인은 올해부터 백신 배정 방식을 각국의 필요에 따라 변경했고 북한의 백신 접종을 결정하면 기준과 기술적 고려에 따라 백신을 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 인권단체 가운데 하나인 국제 앰네스티는 북한 정부가 신종 코로나 확진자 발생을 인정하고 최대 비상방역 체계를 이행하겠다고 선언한 데 대해 백신 접근의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국제 앰네스티는 10일 성명을 통해 북한이 공식적으로 코로나 발병 소식을 확인한 상황에서 백신 수용 거부 노선을 지속하는 건 수많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고 주민들의 건강권 유지에 대한 비양심적 유기 행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북한이 세계에서 백신 접근성이 가장 낮고 보건 체계가 가장 취약한 나라 중 하나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북한 주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북한 정부는 차별 없는 백신 접근을 제공하고 대중의 감시를 받는 투명한 백신 분배 계획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북한 정권이 코로나 발병을 처음으로 확인한 건 기존의 입장을 바꿔 백신 수용을 모색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is may reflect an intent to change, that they will probably seek vaccines now that they have a case that they have been willing to admit. I think this may be an indication they're going to seek help to get vaccinations for people in North Korea. 로버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도 비슷한 진단을 하며 다음 주 서울에서 열릴 미한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북한 입국과 일부 봉쇄 해제를 필요로 하는 인도적 지원, 특히 코로나 백신 공급을 제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북한 지도부가 앞서 중국산 등 특정 백신을 거부한 사례를 지적하며 파이저와 모더나 같은 국제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미국산 백신을 얻기 위한 움직임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안보리의 무용론을 우려하는 이사국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반복된 안보리의 규탄 속에서도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다는 건데 안보리 차원의 강도 높은 행동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함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 안보리 이사국인 브라질의 호나우두 코스타 필류 유엔 대사는 북한 문제 논의를 위해 개최된 11일 공개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가 무능한 기구가 될 수 있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북한에 대한 각국의 거듭된 규탄 속에서도 안보리가 일치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 안보리의 무용론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강화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But none of those individual condemnations matter i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cannot speak as one single voice. It is high time the Council adopted strong and unified action in response to the DPRK's provocations. Silence in the current situation means irrelevance, and the body who bears the primary responsibility under the UN Charter for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cannot afford to seem irrelevant. 미국과 영국, 프랑스뿐 아니라 상당수 이사국들은 안보리 차원의 강도 높은 북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Speaking out, condemning and calling on the regime to reverse its course and go back to negotiations are no longer enough. There is need for strong, concrete and resolute action by strengthening measures against the regime. 이런 가운데 관련국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한국은 대화와 협력을 강조했던 과거와 달리 이례적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과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언급했습니다. 또 안보리가 북한에 대해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문하는 등 이전 문재인 정부 때와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If the Council does not firmly respond to the DPRK's continued escalatory behavior, it will inevitably lead to more member states to deliberately ignore their obligations under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erefore, the Security Council must respond to the DPRK's repeated provocations with the adoption of a new resolution that contains robust measures corresponding to the gravity of the DPRK's behavior. 이날 안보리 회의에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일치되고 더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이 제안한 새 제재 결의안에 반대하면서 안보리의 추가 대북 조치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 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의회에서도 발의됐습니다.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12일 VOA에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으며 이번 법안은 올해 회계연도인 오는 9월 말 만료되는 북한 인권법을 2027년까지 5년 더 연장하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으로 알려졌습니다. VOA가 입수한 법안에는 대북 방송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고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하며 탈북 난민에 대한 보호를 지속하고 탈북 난민 송환 관련 제재를 승인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루비오 의원은 이날 VOA에 북한이 계속해서 주민들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인권에 대한 존중을 전혀 보이고 있지 않은 가운데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발의해 자랑스럽다고 밝혔고 법안을 공동 발의한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의원은 북한 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계속되는 인권 침해는 세계 인권 선언에 명시된 가치에 대한 직접적인 모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이딴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재개 움직임에 대응해 이에 대한 막대한 비용이 뒤따를 것임을 북한에 인식시켜야 한다고 한국 전문가의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의 민간 연구단체인 세종연구소의 우정엽 연구위원은 13일 서울 외신기자클럽 주관으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핵탄두 크기를 줄이기 위한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한국의 새 정부는 이에 대응해 북한이 한국을 공격 선택지에 넣지 못하도록 억제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에 도발할 경우 강력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인식시켜야 한다며 한미동맹과 연합훈련 강화를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면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막대한 비용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 연구위원은 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된 상황에서 북한 비핵화에 의미 있는 진전 없이 남북관계 개선을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